1년에 한 번씩 제사 준비에 바쁜 가족들.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고 과일도 예쁘게 깎아 올렸는데요. 그런데 한 여성이 이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급기야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집을 뛰쳐나가 버리는데요. 대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연은 좀 집중해 주세요. 35년간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오셨다는 사연자십니다. 네. 너무 큰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현재 50대인 제보자가 너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번에 제보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제보자가 15살 때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싸움을 많이 했는데 그 아빠가 일방적으로 폭력적이라서 엄마가 이제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참다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15살의 제보자가 이제 엄마가 집을 나가셨으니까 이제 혼자 집에 있었어요. 오빠도 있지만 어쨌든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낮에 술이 취해 오셔서 이 15살인 딸을 성폭행을 한 겁니다. 아이고. 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제 이 제보자를 성폭행했어요. 근데 성폭행을 했을 때 바로 옆방에도 또 한 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친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그 당시에 엄마도 안 계셨고 오빠도 모른 척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벌어진 때가 80년대, 90년대입니다. 제보자는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버지란 자에게 들었던 그 끔찍한 말을 잊을 수 없다고 해요. 제보자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일 충격적인 게 그거였어요. 여보라고 불러라. 그리고 나의 아이를 낳아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인가 싶은데 대충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술을 취하고 안 취하고 알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상이었어요. 정상인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느낌이었었어요. 그때는. 그냥 인간의 탈을 쓴 그냥 생명체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가장 역겹고 충격적인 말은 친부가 자신에게 날 여보라고 불러달라, 내 아이를 낳아달라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친부는 처음 성폭행했을 때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이후 추가로 성폭행을 할 때는 분명히 제정신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15살이던 제보자가 싫다고 반항을 하면 친부는 딸의 목을 조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참다 못한 제보자는 한 살 많은 친오빠에게 아빠가 자꾸 나를 괴롭힌다라고 털어놨지만 차마 성폭행을 당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오빠는 동생의 성폭행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도 아버지가 무섭다라는 말과 함께 친구 집에서 주로 지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약 한 달 동안 수차례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친부가 다른 폭행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면서 끔찍한 나날들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란 인간이 감옥에 가니까 그제서야 가출했던 어머니가 집에 옵니다. 그때 제보자는 얘기했겠죠. 그렇죠. 아버지 감옥 간 사이에 제보자 친할머니하고 오빠하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가출했다가 돌아왔다고 하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에게 좀 모든 사실을 성폭행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충격받은 어머니 당연히 충격을 받겠죠. 딸하고 같이 제보자와 같이 이 파출소로 향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신고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보자에 따르면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해요. 왜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요. 이때는 이게 친고죄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요. 공소시효가 뭐 35년 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아마 6개월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뭐 들은 얘기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때는 지금이랑 비교하면 다르죠. 완전 다르죠.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신고만 하고 저 처벌을 못한 상황이고 결국은 친모도 더 이상 어떤 행동도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친부가 이제 감옥에 출소를 할 때 제보자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자, 친부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 제보자는 이 인간을 보기가 싫어서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20대가 20살이 넘어서 다시 집으로 오게 되는 이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성폭행을 자행했던 그 친부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제보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거짓말인가 긴가민가 혹시라도 날 불러들이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조마조마하는 방향으로 고향을 내려갔더니 실제적으로 친부가 사고사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친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이 되고 다행이다. 잘 죽었다. 이런 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죽 했겠습니까? 네네. 그런 뒤에 이제 제보자는 공장에 가서 계속 일을 했었는데 아마 같은 공장 동료였던 현재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털어놨더니 남편이 다행히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아까 그 공소시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성폭행죄. 근데 당시에는 고소기간이에요. 고소기간이 6개월 내, 즉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만 처벌했지 6개월이 넘으면 고소를 안 받아줬거든요. 그걸 그랬군요.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해피엔딩이 되는가 했는데 이 딸을 낳으셨대요. 근데 딸이 15살이 되던 해 갑자기 다시 엄청난 트라우마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딸의 모습이 딱 그때의 내 모습처럼 15살이 되니까 이제 그때의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고스란히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나이 때 딸이 이제 있는 것만 해도 눈물이 나고 너무 슬프고 그 옆에 같이 이렇게 눕고만 있으면 속이 답답하고 또 눈물이 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있다가 어머니와 오빠를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도대체 그때 모른 척하고 날 도와주지 않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친엄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니네 아버지가 워낙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무서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그냥 너도 나도 이제는 다 잊고 사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도 너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보자께서는 가족과 몇 년 동안이나 연을 끊고 살았는데 근래 이제 최근 들어서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다시 어머니를 보고 싶기도 해서 연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좀 호전되자 엄마와 조금씩 왕래를 시작했는데 최근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또다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제보자가 최근에 약속 없이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이미 친오빠와 올케 그리고 조카와 조카 며느리까지 친부의 제사상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때쯤인 건 알았지만 그날이 친부 제삿날이라는 건 몰랐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자신에게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에 제보자는 아무 말 없이 제사 준비하는 걸 지켜보다가 결국 못 참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친모와 친오빠만 뒤따라 나와서는 제보자에게 사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빠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도 성폭행 사실을 모른다면서 명절 차례 다 지내는 집에서 어떻게 아버지 제사를 안 지내겠냐. 지금껏 그랬듯이 너만 제사에 참석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하도 기가 막혀서 현재 가족들의 연락은 다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궁금증 바로 짚어보죠. 예. 자, 15살 딸을 성폭행했던 그 아버지란 자, 지금 제사상을 차려줘야 되냐 이렇게 저희한테 고민 상담을 주셨는데 이게 뭘 고민을 하셔요. 제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네. 이 사람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또 사망했지 않습니까? 제사 저는 지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조상이고 뭐 아버지고 간에 사람답어야 제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고 이걸 뭘 고민을 합니까? 저는 고민할 필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팀장님, 이 엄마, 오빠, 저는 연을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줍니까? 어. 저도 이제 박지원 변호사에 100% 동감하는데 제사 절대로 지내주지 마세요. 자, 교수님. 아, 네. 이 어머니하고 친오빠는 정말로 그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제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오빠의 부인과 그 자녀들한테 그래도 이제 할아버지가 있었다, 정상적인 가족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보자는 정말 용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죄가 없이 그 당시에 말하자면 어머니가 도망가는 바람에 이 제보자가 다 그 성폭행이고 그 폭행이고 그러니까요. 이런 걸 받은 거기 때문에 그때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그 후에 아무도 나를 달래주지도 않았고 해결해주지도 않았고 미안해하지도 않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내 옆에서 나의 이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은 그 무책임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상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이라도 미안해야 되는데 미안해하지 않고 도리어 아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네,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고민하실 게 아닙니다. 예. 저는 그 가족들하고 연도 끊으셔야 된다고 봐요.